그제 밤이었습니다. 지난 3일 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과 법 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법 쪽에서까지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영상 보시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법률 전문가들과 외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토론들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상정할 것은 원내 전략회의를 통해서 또 8일 날 의총 결과를 감안해서 따로 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지난 3일이었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이 이른바 몰아치기 입법에 나서면서 지금 논란이 거셉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함께 살펴봐 드리죠. 내란 재판부 등 7개 입법 전쟁.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은 2차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재판부를 포함해서 사법부 압박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 미진한 부분들 한 번 더 특검하겠다. 여기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겨레조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조급증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조급증에 지금 졸속 입법하고 있다라고 한겨레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에도 법사위가 속도전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8일 정책위 의총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게 재논의한다고 방향이 바뀌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수기 과정 생략, 입법 사고다, 지금 사고 친 거다라는 당내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 함께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수정안, 그래도 수정을 좀 했습니다. 1심 재판의 선고 기일 확정 전이면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한다라는 게 기존의 법안이었는데 이걸 이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송 재량권을 1심 재판부에게 준 것으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도 헌재 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각 3명씩 총 9명이 추천한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변경됐습니다. 헌재 소장에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막 몰아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헌법 위반 여부인데 지금 어떻게 내란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를 만드는데 특별재판부를 이제 대법원서 사실은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대법원서 구성을 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판사 후보를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추천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판사 회의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없거든요. 네. 내부에서 법관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어떻게 그런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해가지고 판사가 재판하게 한다는 거. 이거 자체의 어떤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법조인들, 변호사협회 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만 하겠다고 저렇게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헌법재판소 가면 네. 100% 저는 유언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까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어떻게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닙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네. 더군다나 1월과 2월에 선고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 선고에는 관여하기 어려우니까 항소심에서 관여하겠다. 그런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1심부터 해야지. 네. 왜 중간에 대법원의 재판
사법부의 재판을 가로채기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란 재판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 안 돼요. 정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단순히 막 분위기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대책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법개혁 대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장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 앞에 가서 사법개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피력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국 법원장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이렇게 고집할까? 실제로 빠르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재 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 아마 위헌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듯이 헌재까지 한번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판결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기에는 더더욱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는 이유,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3대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네. 재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 진행을 보지 못했지만 최근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실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뭐 법관에 대한 모욕적인 변호인들의 행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직위원 재판부 제어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다른 재판에 가서도 대놓고 법관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지금 내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초에 이거 새 정부 출범하고 곧바로 추진했었고 법안이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지적, 여러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배당된 재판부가 빨리 진행을 해서 내란과 관련돼서 분명히 단죄하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유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안이 준비되어 있고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요. 몰아치기 네.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재판에서 확인되는 걸 보면서 민주당으로서 이걸 좌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내란을 하루라도 신속히 그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제 네. 게재에 지금까지 이게 뭐 갑자기 이번에 논의만 되는 건 아니고 사법개혁 관련돼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사법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고 뭐 위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외부 추천을 문제 삼고 있던데 지금 대법관 추천도 외부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는 그 문제는 그러면 왜 제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조항에서 기인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회생법원, 특별법원 그게 사건 배당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위헌 심판 간다고 하더라도 위헌 판단이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를 두고 민주당과 법조계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된 그 법률안은 전담재판부나 영장전담판사를 2개 이상으로 복수로 두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고른 그런 판사들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매우 자기적인 그러한 장치에 불과하다. 헌법 제110조 1항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별로 다르지 않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데 이게 친고죄, 문제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시민단체가 나서서 마음에 안 드는 법관들, 검사들, 경찰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사퇴납니다. 소송 사태가 난다라는 목소리 그리고 지금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나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인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네, 지금 정치 사건 말고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네,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데 무죄가 안 나온다랄지 네. 형량이 높게 선고되면 네. 1심, 2심, 3심 가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 왜곡죄로 다 판검사, 경찰관 다 고소할 수 있는
본물이 터질 거예요. 아하. 그게 문제고. 근데 아까 대법관도 외부에서 임명하지 않느냐 이건데 이건 헌법 규정 사항이고. 네. 그러면 대법관도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판사들 다 이런 식으로 임명하면 되죠. 민주당이 정한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왜 둬요? 외부 인사들 다 해가지고 추천위원 구성해가지고 그냥 대법부 지금 뭐죠? 그 관여하는 대로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를.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판사들은 법에 의해서 외부 추천위원 해가지고 법관회의 뭐 그런 데서 법무부에서 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판사들 만들면 되죠. 왜 상권분립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은 외부에서 추천하니까 판사를 외부에서 추천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꾸 신속 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이 전에 4월 4일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수사 이루어졌어요. 기소됐어요. 네. 지금 1월 달에 선고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탄핵된 지 지금 몇 개월이 됐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재판 다 3년, 5년씩 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졸속 재판이라고 오히려 이의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신속하게 안 되니까 뭐 내란 특별재판으로 만들고 했다.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고 이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